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조국이 오전에 네, 정경심을 매내하고 네, 이렇게 이제 50분 만에 왔대요. 네, 정경심이 접견하려고 네, 이제 아들 데리고 네, 구치소 접견실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참 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네. 아예 모든 것을 아니다라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일부는 인정하고 또 일부는 좀 부인한다든지 네. 아니면 부부간의 뭔가 역할 분담을 해가 네. 조금은 뭐 내가 들고 조금은 네가 하고 네. 이런다든지 하지. 네. 좀 뭐 한국의 권력 2인자였잖아요. 그렇죠. 한 2년 동안요. 네. 그럼 권력 2인자가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문이 함부로 조국을 못 보내는 걸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국이 물러갈 때까지 버텨갖고 모든 모양을 갖춰줘서 보내고 그렇죠. 물러가고 난 전으로 네.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 조국 옹호 집회, 정경심 사랑한다 집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관제주는 저 데모라고 봅니다. 또 법무부에서 동영상까지 만들어. 동영상까지 찍어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범죄자를 위해 이렇게 네. 정말 성대하게 애를 쓰는 것도 처음 봤는데 네. 그 문이 조국한테 뭐 물려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의 성격을 보면 누구한테 물렸다 하더라도 좀 시침이 떼버리고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해버릴 사람 같은데 저렇게 조국한테 얼마나 단단히 물려서 저럴까요? 그러니까 단단히 물린 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다의 문제가 어떻게 나중에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다의 문제 또 문준용 문제 이런 또 김정숙 씨도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 않거든요. 하는 그 은행이 평범하죠. 예. 그러니까 김정숙 씨하고 그 손혜원 이렇게 그 친한 분들끼리 벌어지는 일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좀 보이죠. 예. 제가 전번에 그 깜짝 놀란 게 지금 그 김정숙 씨에 대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항공기에서 트랩을 내려가지고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앞장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뒤따라가는 모습이 한 몇 번 해외에서 몇 번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탈 때도 그렇고 내릴 때도 그랬어요. 몇 번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몇 번 두 번인가 그렇게 연출이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당시에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신 거 아닌가. 근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인 대통령을 앞지르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죠. 그거는 기본적인 아무리 다투었다고 할지라도 영부인이 뒤에서 따라가야지 앞으로 먼저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상식의 영역.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을 추정을 해볼 때는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무슨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꼼짝마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김정숙 여사와 조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을.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 문제를 상의하는 그리고 그걸 해결해주는 역할을 조국이 담당했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게 작년 연말쯤에
그 문다혜가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네. 그 태국에 이주했다 이야기 네. 터졌을 때 네. 조국이 몰랐다 그랬다잖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 사위와 딸 네. 예사롭지 않은 그 두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나가는 거를 몰랐다. 네. 그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무조건 몰랐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자들 사이에 예, 예. 뭔가 중대한 어떤 비리나 예, 예. 이런 큰 건수가 있고 그러니까 알았다 하는 순간부터 또 줄줄이 네. 뭔 이야기가 자꾸 치궁이 될 거니 네. 아예 그냥 몰랐다 하고 어째 아, 네. 모를 수 있느냐 예. 일부러 바보인 척 해버리는 길을 택한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모른다는 거는 그 상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 그럼 하나 제가 여쭤보면 네. 조국을 아까 그 자기애적 예, 인격. 인격 장애라든지 장애라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장애라고. 장애는 자기애적 인격 성향 예, 예. 그러니까 자기적 인격 장애라는 거 진단명을 붙여버리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그럼 뭐 자기적 인격 경향이 있다, 트렌드가 있다, 예. 트레이트가 있다. 예, 디스오더가 아니라 트레이트로 네, 정정을 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죠? 반사회적 인격 성향. 조국의 어떤 측면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또 다른 말로는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소시오패스, 자기애적 반사회적 인격 장애 똑같은 말인데 자기애적 인격의 상당수는 반사회적 인격하고 겹쳐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자기애적 인격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속이 제가 허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속이 허하니까 외부의 칭송, 외부의 그 찬양에 의해서만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저렇게 SNS에 열중하고 그렇죠. 관종이죠, 관종. 요즘 쉽게 하는 말로. 예, 관심 종자 예, 예. 그리고 끊임없이 또 뭐 자신의 외모니 예, 예. 이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막 끊임없이 그걸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감을 그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유아기 때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뭐 안티를 양산하는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아이, 봅니까? 우리 황 소장님은 자기 또- 학대 인격 장애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반대도 아니고 전혀 다른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통찰력이 뛰어나시고 제가 그냥 저 칭찬 잘 안 하는데 대단하세요. 이 뭐, 여러 가지 실제로 그 정보가 우리 황 소장님이 접하는 정보가 뭐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별로 안 만나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뭐 많이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을 하시면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거든요. 통찰력은 뭐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타고나는 건데 아무튼 제가 그 우리 황 소장님의 방송을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그 저기 권력자들을 안티로 육성하는 그런 통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있으면서도 거기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다, 권력층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추정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보면 옛날에 네. 제가 저 김태우 수사관 나왔을 때 네, 네. 주사파와 부산파 간의 싸움이 네, 있었다. 그때 그래서 처음 이제 이야기하셨죠. 이제 아마 저 조국 쪽에서 임종석 제거에 네, 들어갔고 네, 그 과정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네, 사용되다가 버려진 것 같아. 네.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았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보면 어쩔 맞고 네, 임종석이 정확히 결국 맞았죠. 물러났으니까 네. 임종석이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안희정이 잡고 이재명이 잡고 이제 그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김경수 네. 이제 요 순에서 봤을 때 거의 그렇죠. 조국은 권력에서 누군가가 이제 다 제거하려고 한다. 네, 자, 이런 대목으로 보면 조국이 놀라운 게요. 네. 그 정권 초반에 호남의 지분 때문에 이낙연 총리, 네. 그다음에 임종석 네. 그 비서실장, 네. 요 체제에서 조국이 처음에는 동거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내부에서 세력을 굳히고는 임종석을 취재한 네. 근데 이게 이제 자기애성 인격 성향들은 그 권모술수가 뛰어나요. 아, 업무 순수가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애성 인격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사람들 리드는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편을 이렇게 세력 규합 같은 거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조직적인 네, 팀워크로. 예, 그렇지는 못하지만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피해를 고려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하죠 그런 거. 전번에 내가 김태우 수사관이 뭐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민정실에서 회식을 갔는데 예. 보통 보면 그 특감반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수사가.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반장이나 예. 뭐 비서관들 좀 있고.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대부분이 특감반은 예. 밖으로 뛰는 예. 한마디로 정보 예. 요원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회식을 간다면 만약에 원장님이 민정수석이면 오늘 회식한다면 어디에 갈까요? 하고 밑에서 물으면 어디 가자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대로 좀 서로 의견을 나눠서 대부분의 그 특감 반원들이 좋아할 장소를 정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겠죠. 이제 특감반은 대부분이 네. 뭐 40대 예. 뭐 초반, 중반, 후반 예.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종류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줘야죠. 자기가 리더면. 그럼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회식한다면 뭐 고깃집에 가서 보통 그렇죠. 소주 돌리는 게 제일 예. 맞잖아요. 예. 예. 그런데 보면 조국이 뭐 세 번인가를 이태리 식당에 갔다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이 좋아하니까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 50대 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예. 회식을 하는데 이태리 집에 가서 대부분 남자일 건데 여자는 거의 없을 예. 거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국은 이태리 집에서 회식하는 건 어디서 봐? 내가 뭐 우리가 지 좋아서 물어 갈 때는 이태리 식당도 가지요. 그렇지만 회식을 이태리 집에서 하는 거는 아니 그 회식을 이태리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 부분 이제 뭐 이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섞인 분들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렇지. 예. 근데 그 남자 특감 반원들은 대부분 다 남자일 텐데. 그 뭐 우리가 드라마 나쁜 녀석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그 정보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예사 그 또 이 카리스마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이태리 식당에 모여갖고 와인 들고 건배하는 게 뭐 조국을 위하여 뭐 민정아 사랑해 이런.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참 그때 좀 그 장면이 예. 기이했거든요. 아마 그 업무 성격 그렇죠. 때문에 멀리도 못 가고 예. 청와대 근처 예. 저 뭐 서촌이나 뭐 북촌이나 뭐 요런 데 정도의 식당에 갔을 건데 예. 거기에 이태리 식당에서 회식을 한다. 참 내가 그 이제 저 사람의 성격을 단면에 특감 반원들끼리 따로 나와서 다른 데 옮겼겠죠 이 차를. 그렇겠죠, 그죠? 예. 예. 아, 뭔가 같지도 않다 이러면서. 예. 예. 자, 그래서 조국의 저런 성격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성향은. 예. 근데 조국이 그러면 이제 마누라라도 좀 노말해야 되는데 저 부인도 이번에 보면 굉장히 어버노말. 그러니까 한 상대방 스타트는. 배려를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부인도. 김경록이를 불어먹거나 네, 그거에서 저는 동양대학교에 예. 뭐 다친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예, 예, 예. 그 서류 갖다 주지 예, 말라고 예, 예. 하면서 얼마나 겁이 났으면 동양대학교에 정경심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가 권력 2인자인데 잘못하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다칠까 한다고. 무급휴직. 그러니까 평소에 정경심이 기지를
동양대학에서 좀 알았지 않겠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갑질하는 스타일을 보면 갑질하는 행태는 좀 다르지만 굉장히 아랫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경심 씨. 김경록 씨가 비위가 참 좋으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그렇게 집사로 있었겠죠. 비위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렇게 이제 예사롭지 않은 둘, 예. 돈에 대해서는 지독하잖아요. 그게 진짜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아니 근데 예. 저렇게 이제 돈을 생각하려면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몇 년 전에는 남하고 계약서도 잘 못 썼어요. 예. 쑥스러워서. 예. 왜냐면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옛날에 뭐 조선시대 비서대가 우리 황 선생님 완전히 옛날 진짜 선비 스타일이셔서 그러니까 뭐 돈을 갖고 뭐 이렇게 옛날에 내가 예. 책을 갖다가 내고 이럴 때 내 뭐 주장을 한번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예. 또 남의 큰 일을 도와주면서 내 걸 어떻게 하자고 예. 쓰고 하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대부분 사기당했죠. 예. 이제는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 해도 그게 참 잘안 말하기가 되죠.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 나 같은 거는 이건 무슨 장애 성향입니까? 이렇게 돈의 문제를 입에 올리기 어려워한다는 거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인식이 우리 황 소장님은 좀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 가난한 부모라서 잘못 인식을 시켜. 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 황 소장님의 그 명예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나중에 그 손해 보고 속상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을 미연에 막는 것이 실제로는 좀 더 성숙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그 내가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보면 네. 예산이나 이런 걸 일체 한 번도 안 걸고 회원 가입해달라 말도 안 하고 네, 그거는 이제 행사를 해도 후원도 안 받고 돈도 안 돌리잖아요. 왜냐 그 슈퍼챗도 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슈퍼챗을 하겠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원칙과 예. 원칙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 황 소장님 그 부분이 우리 현재 황 소장님을 있게 한 거거든요. 근데 또한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 돈 거래 실제로 그 계약 상황이라든지 돈 거래 상황에서는 또 정확하게 내 주장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나도 어릴 때 이게 뭔가가 이 세팅이 좀 잘못돼가 그런 거를 끓이게 되는 성향이 나타났다고 봐요. 그 부분을 이제 안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조국은 전 부부가 저렇게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 좀 안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돈에 대해서 터치할까요? 정경심도 가만히 보면 호링코 가가지고 860을 천암 통장으로 받아서 지가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해서 뭐 회사가 성장해서 버는 거는 버는 거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가 돈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자는 네가 주라. 지금 그게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정경심 씨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 사모펀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정확하게. 또 실제로는 투자한 돈을 거의 다 가져간 걸로 해소해버리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자도 또 이자격으로 돈도 받아가고 회수한 돈을. 그거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이 사모펀드 회사와 관련된 그 회사들의 자기 위치가 어떤 건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을 또 결정적이기 전 시점에 싸게 사고요. 근데 이 상황을 그렇게 고위직 그 민정수석이라는 고위직일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행여나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걸. 그리고 더더구나 조국 어머니가 부산에서 자기 아들이 대통령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들 될 건데 그렇게 조국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면 정경심 씨도 더 조국이 했겠죠.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조국의 판단에 의해서 일이 벌어진 거라면 조국이 정치하고 그 대통령 출마하려면 돈을 좀 내가 모아놓고 정치적으로 갈고 있어야 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걸 기획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경심의 행동이 상황에 안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아들이 대통령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막 돈을 갖다가 1억 이상씩 받고 그때는 할 몰랐겠죠. 그게 2016년, 17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마 문재인과 조국 사이에서 아마 후계자로 문재인이 낙점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조국이 야심만만하다는 이야기나 또 2012년에 문재인이 됐으면 네. 여전히 또 민정수석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 가족들은 좀 무슨 생각에서 엄마 이하 전원이 저렇게 움직이고 저러면서도 또 무사히 가고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 도덕적인 불감증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봤을까요? 이게 권력자들은 권력에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뇌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권력을 잡게 되면 도파민에 중독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국가 권력을 장악해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의 CEO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럼 도파민이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상대방 입장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재인은 뭐 때문에 조국한테 저렇게 기대해 왔을까요? 문재인도 사실은 예사로운 성격은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그 조국을 그 전부터 계속 교류를 하면서 조국이 얼굴도 잘생겼고 스마트하고 서울대 법대 교수고 나름대로 부산 출신이고 자기가 똑같은 부산 출신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 후보를 낼 때 PK에서 내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일 적합한 그리고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뭐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겠냐 그동안 살아온 게 대학 교수면 단순했을 텐데 그래서 과거사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이 그 조국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는데 임명해놓고 보니까 민정수석으로 적폐 수사를 그 전체적으로 진행을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고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그리고 그 측근들 다 그 감옥에 보내고 더더구나 그 어려운 상황들 그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쪽 그걸 다 심어가지고 그걸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신뢰를 확 조국이 가진 그런 인격적인 장애가 자기 상급자인 문재인한테는 저런 사람이 안 드러납니까?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그렇구나. 예, 전혀 안 보입니다. 저런 류의 성격은 조국 같은 예. 표정이 좀 어떻게 표정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신과 의사가 어떤 인격 장애가 이제 이건 질병입니다. 인격 장애가 있다고 진단을 확실하게 내리는 경우는
보통 입원을 시켜서 봤을 때 관찰을 했을 때. 보통 그렇게 확실하게 진단을 해요. 입원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24시간 관찰되잖아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입원을 시켜서 병동 안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간호사, 오더리 아저씨, 의사들과의 관계, 서로 커넥션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관계가 또 관계의 역동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확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차는 전혀 모른다고. 한 3년 차, 레전드 3년 차쯤 돼서 좀 경험이 있어야지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고 잘 속아요. 의사들도 입원 시켜놓고도 속아요. 그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서로 사람 간의 그 심리를 역이용하는지 본능적으로 타고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관계에 이 맺는 부분에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득은 탁월한 부분이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쉽게 이렇게 반사회적이나 자기애적 인격을 좀 지켜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어지는 가는가를 또 봐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제 1부에 오늘 2부 조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정신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